서울의 심장부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 퀀텀 립 다이나믹스의 초현대적인 아트리움은 기대감으로 윙윙거렸다. 수백 명의 기자, 투자자, 그리고 기술계의 거물들이 숨을 죽인 채 10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창립자이자 CEO인 권태환이 서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선지자였다. 그의 손에는 프로젝트 시냅스, 프로젝트 사이납스라는 코드명의 얇은 헤드셋이 들려 있었다. 이는 인간의 뇌와 AI의 연산을 직접 연결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신경 인터페이스 장치였다. 권태환은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 기술이 인류의 잠재력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강당 뒤편의 어두운 데이터 모니터링 구역에는 안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의 거대한 조직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 하급 데이터 분석가였다. 값싼 정장에 헐렁한 스웨터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이 세련된 행사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만은 예외였다. 수십 개의 스크린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좇는 그녀의 시선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은 이 행사의 보안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수많은 분석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하지만 유진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데이터의 맥박을 읽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였고 지금 그 유기체는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권태환은 시연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시냅스가 제 생각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프로토타입 장치를 착용하자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의 뇌파 활동을 시각화한 복잡한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청중은 감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유진의 화면에서 경고 플래그가 깜박였다. 그것은 표준적인 시스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설정해둔 미세 변동성 감지 알고리즘이 포착한 것이었다.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하나가 방화벽의 가장 깊은 레이어를 우회하여 시냅스 프로토타입의 수신기로 직접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다른 모든 보안 시스템은 이를 정상적인 진단 신호로 인식했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패킷의 구조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효화 오버라이드 명령어였다. 그녀는 즉시 콘솔에 손을 뻗어 해당 패킷을 격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신호는 전송되었고 시스템은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 화면에 관리자 권한 거부라는 붉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누군가 내부에서 그녀를 막고 있었다. 무대 위 권태환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그는 문장 중간에 말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이 천천히 관자놀이로 올라갔다. 청중은 그것이 극적인 연출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보았다. 권태환의 생체 신호를 전송하는 모니터에서 심전도 EKG와 뇌전도 EEG, 파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권태환이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리고 그는 무대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다. 나무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무대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응급 의료팀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무대 측면에서는 부회장 박진석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권 회장님, 그는 비통하게 외치며 무대로 달려나갔다. 의료팀,
당장 제세 동기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는 누구도 읽어내지 못하는 만족감이 숨겨져 있었다. 의료팀이 권태환을 둘러싸고 제세동기 패드를 꺼내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소리쳤다. 안 돼. 심장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에 묻혔다.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권태환의 생체 신호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패턴은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냅스 장치가 그의 뇌간에 치명적인 과부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제세동기는 그를 죽일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콘솔을 뛰어넘어 모니터링 구역을 박차고 나갔다. 비켜요. 그녀는 통로를 막아선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 위의 권태환이었다. 보안 요원 2명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녀를 막아섰다. 멈춰. 접근 금지 구역이다. 저 사람 죽어요. 당장 비켜. 유진은 요원의 팔 아래를 파고들어 빠져나갔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의료팀 리더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뭐 하는 여자야? 당장 내려가. 박진석 부회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여자를 막아. 당장. 유진은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쓰러진 권태환에게 달려들었다. 의료팀원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비틀어 피하며 권태환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시냅스 프로토타입과 권태환의 두개골 기저부가 연결된 지점에 고정되었다. 장치는 푸른빛을 내며 위험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장치의 설계도를 외우고 있었다. 비상 분리 메커니즘은 복잡한 자기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장치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찾아 눌렀다. 1초. 그녀는 다른 지점을 비틀었다. 2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장치를 잡아당겼다. 딸깍. 3초. 장치가 그의 머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권태환의 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의 생체 신호 모니터에서 위험한 파형이 사라지고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 그래프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살아 있었다. 강당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진은 프로토타입 장치를 손에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증거예요. 이건 공격이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때 박진석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아니야, 난 그를 구했어요. 유진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팔이 등 뒤로 거칠게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데이터 로그를 확인해요. 404 B 패킷. 그게 공격 신호라고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범죄자처럼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권태환의 창백한 얼굴과 바닥에 떨어진 프로토타입을 천천히 집어드는 박진석 부회장의 모습이었다. 박진석은 유진이 끌려나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완벽한 희생양이 생겼다. 퀀텀 리프 타워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신문실. 공기마저 살균 처리된 듯 메마른 그곳에 안유진이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무대의 조명은 사라지고 싸늘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목은 더 이상 수갑에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금속 테이블의 차가운 감촉이 방금 전까지의 굴욕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보안팀장 오충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박진석 부회장의 충직한 신복으로 거대한 체구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유진의 인사 파일이 띄워진 태블릿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안유진, 28, 3급 데이터 분석가, 카이스트 졸업. 이력은 화려하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짓을 벌인 거지? 유진은 지친 기색 없이 오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미친 짓이 아닙니다. 저는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권태환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암살, 장비 결함이었어. 명백한 오작동이다. 넌 보안 요원들을 폭행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토타입을 무단으로 훼손했어. 로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진이 반문했다. 404 비패킷 진단용 신호로 위장한 원격 신경 무력화 신호였습니다. 전송 경로는 내부 서버였고 암호화 수준은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제가 차단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접근 권한이 차단당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나열했다. 오 팀장은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접근 권한. 3급 분석가가 애초에 그런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나? 그리고 넌 어떻게 알았지? 의료팀도 몰랐던 그 프로토타입의 비상분리 장치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백서와 기술 사양서를 읽습니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 장치의 수동 분리 메커즘은 안전 규약에 일부러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읽지 않았을 뿐이죠. 아무도 읽지 않았다고? 오 팀장이 비웃었다. 아니면 네가 그 취약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 이른바 공격을 목격한 것도 너 하나뿐이고 장치를 무력화할 방법을 알았던 것도 너 하나뿐이야. 이건 마치 영웅이 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유진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녀는 이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녀를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군요. 희생양을 찾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만 대답해 주시죠. 공격 신호가 감지된 순간 제 권한을 박탈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입 조심해, 안유진. 넌 지금 내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는 것 같군. 넌 회장님을 공격한 용의자야. 증인들은 네가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무대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어. 이건 살인 미수 혐의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터무니없는 고발이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데이터를 통해 본 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쿠데타 시도였고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망친 유일한 증인이었다. 같은 시각 타워 최상층의 VVIP 의료 스위트룸. 권태환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다. 눈앞에 들어온 것은 낯선 흰색 천장이 아니라 그가 직접 디자인한 사무실의 스마트 글래스 천장이었다. 심장 박동기가 조용한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곁을 지키고 있던 박진석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지만 권태환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권태환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진석이냐? 대체 무슨 일이? 발표회는 박진석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다시 눕혔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냅스 프로토타입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형님은 무대에서 쓰러지셨고요. 박진석은 준비한 대로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설명했다. 권태환은 미간을 찌푸렸다. 오작동.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눈부신 조명, 극심한 고통,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 여자가 무대에 웬 여자가 있었는데 권태환이 기억의 파편을 더듬었다. 박진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바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안유진이라는 직원입니다. 하급 분석가인데 아무래도 형님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저희는 그녀가 장치를 사보타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태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보타주? 아니, 그게 아니야. 기억난다. 그녀가 장치를 벗겨냈어. 날 구했어. 그의 기억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지막 순간의 그 절박한 손길과 단호한 눈빛만은 선명했다.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그녀는 의료팀을 밀치고 무대로 난입했습니다. 지금 보안팀에서 구금 중입니다. 원격 공격이니 패키디니 하는 횡설수설을 하고 있고요. 명백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권태환은 박진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지기 동료이자 동생 같은 박진석을 믿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박진석의 설명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었다. 불안정한 직원이 어떻게 그런 고도의 기술적 사보타주를 실행하며 동시에 자신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불안정하다고? 아니면 천재적이거나 권태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침대 옆에 인터페이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발표의 시점에 모든 이벤트 로그를 내 개인 단말기로 전송해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영상, 그리고 내 생체 신호 데이터까지 원본 그대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진석은 당황했다. 형님,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보안팀에서 이미 조사 중입니다. 이건 어쩌면 경쟁사인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의 스파이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직원도 그들과 연관되었을. 지금 당장. 권태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개인 단말기 가져와. 그리고 진석이 너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 박진석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안 키를 이용해 권태환의 개인 단말기를 활성화시켰다. 태블릿을 받아든 권태환의 손가락이 두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시냅스 프로젝트의 총설계자였다. 그는 일반 분석가들이 며칠은 걸려야 해독할 원본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어내렸다. 그는 오작동의 흔적을 찾았다. 너무나 깔끔했다. 사고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실패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404 비패킷. 유진이 그토록 주장했던 바로 그 신호였다. 내부 서버에서 발신되었고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보안 시스템의 관리자 로그를 확인했다. 18, 35, 분석가 안유진, 404, 비패킷 격리 시도, 18, 36, 분석가 안유진,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 박탈, 관리자 코드, 펄크 JS 알파. 권태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자신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진석을 응시했다. 권태환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파크 JS 알파. 이거 자네의 최고 관리자 코드 아닌가? 진석이?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그건 보안 조치였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그 여자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아니, 권태환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시스템을 막으려 했어. 그녀는 공격을 받던 거야. 그리고 자네가 그녀를 막았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녀는 권태환이 손을 들어 박진석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험했다. 그 여자를 데려와. 안유진을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어떤 제약도 없이. 그리고 박진석 부회장, 자네는 내가 모든 걸 파악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순간 방 안의 권력 구도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박진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권태환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이름 모를 하급 분석가를 기다리며 문을 노려보았다. 지하 3층 신문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충성 팀장이 아니었다. 권태환 회장의 개인 비서실 소속인 듯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유진을 대하는 태도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범죄자를 다루는 눈빛이 아니었다. 안유진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유진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오충성의 신문실보다는 권태환의 VVIP 스위트룸이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가 복도를 걷는 동안 방금 전까지 그녀를 경멸하던 보안 요원들이 이제는 감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길을 비켜섰다. 권력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최상층 VVIP 의료 스위트룸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태환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태블릿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박진석 부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앉지, 권태환이 쉰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유진은 뻣뻣하게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두 권력자 사이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에 자신이 있었고 진실이 그녀의 편이라고 믿었다. 권태환은 유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관찰했다. 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 하급 데이터 분석가. 그녀가 어떻게 자신과 박진석, 그리고 이 거대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폭풍의 핵이 되었는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안유진 씨, 자네가 본 것을 내게 직접 설명해. 박진석이 끼어들려 했다. 형님, 이 여자는 조용히 해, 진석이. 권태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진석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권태환은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변명이나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 지금 당장. 그는 옆에 있던 보안 단말기를 유진 쪽으로 밀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하던 데이터 스트림의 원본 로그를 불러왔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빠를 겁니다. 그녀는 단말기를 권태환의 침대 모니터와 연결했다. 거대한 화면에 수백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것이 발표회 당시의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입니다.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죠. 유진이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특정 시간대의 로그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것이 18시 30분 4초 404 B 패킷입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강조된 코드라인이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진단용 신호입니다. 하지만 페이로드를 분석해보면 다릅니다. 그녀는 코드를 해체하여 그 안에 숨겨진 명령어를 드러냈다. 이것은 시냅스 프로토타입의 특정 신경절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고주파 펄스 명령어입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뇌간의 호흡 및 심장 박동 중추를 일시적으로 단락 숄서큐티시켜 치명적인 뇌졸중 상태를 유도하는 신호였습니다. 권태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장치의 오작동이 아니라 장치를 무기로 사용한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박진석은 이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 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은 계속했다. 이 신호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부 서버, 구체적으로는 부회장님께 할당된 관리자급 서버 중 하나에서 발신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를 거쳐 발신지를 위장했죠. 그녀는 신호의 경로를 시각화한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신호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히 박진석에 관할 구역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진은 관리자 로그를 열었다. 제가 이 패킷을 발견하고 격리 명령을 내린 시각이 18시 30분 5초, 그리고 단 1초 뒤인 6초, 제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화면에 park.js alpha라는 관리자 코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방 안의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공격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공격자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거나 저는 제가 공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권태환은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박진석의 야망, 최근 이사회의 미묘한 기류 변화, 그리고 경쟁사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와의 물밑 접촉설. 박진석은 자신이 쓰러지면 그것을 시냅스 기술의 치명적 결함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때 박진석이 경쟁사와 손잡고 적대적 인수를 감행,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킬 계획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 전체를 강탈하려 한 최악의 반역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낸 것이 저 이름 모를 하급 분석가 안유진이었다. 그녀는 단 3초 만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 전체를 구한 것이다. 권태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의 나약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제왕의 냉철함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침대 옆에 비상 연락망 버튼을 눌렀다. 내 개인 법무팀 김 변호사, 그리고 인사관리본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5분 주지. 박진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형님, 아니,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제 코드를 도용한, 닥쳐. 권태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저 구석에서 김 변호사가 내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까지 숨이나 제대로 쉬고 있는 것뿐이야. 곧이어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김 변호사와 창백하게 질린 인사본부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살벌한 분위기와 쥐 죽은 듯이 서 있는 박진석 부회장, 그리고 침착하게 앉아 있는 낯선 여직원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권태환은 유진을 가리켰다. 김 변호사, 저기 앉아있는 안유진 씨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즉시 부여하도록 조치해. 그리고 그는 인사본부장을 바라보았다. 본부장. 지금 당장 인사 발령을 내. 안유진, 데이터 분석팀 3급 분석가. 오늘부로 데이터 보안 총괄이사, Director of Data Security로 임명한다. 나에게 직속 보고하는 자리야. 인사본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3급 분석가에서 이사로의 수직 상승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 승인, 내 지분으로 이사회 소집 없이 즉결 처분 가능해. 당장 실행해. 권태환이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김 변호사를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유진 이사는 방금 회사의 핵심 기술 자산과 CEO의 생명을 노린 치명적인 내부 위협을 막아냈어. 이는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전체를 보호한 공로야. 그는 21번 골랐다. 유진조차도 다음에 이어질 말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봤다. 이에 나는 내 개인 보유 주식과 회사의 긴급 예비 자금을 동원하여 안유진 이사에게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다. 스톡옵션 500만 주, 그리고 즉시 양도 가능한 제한부 주식 RSU 100만 주, 현재 장외 가치로 대략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정도 되겠군.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쉬는 것을 잊었다. 박진석은 절망감에 무릎을 꿇을 뻔했고 김 변호사와 인사본부장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0억 달러, 하룻밤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돈의 액수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데이터가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권태환을 향했다. 그 눈은 더 이상 하급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새로운 권력자의 눈이었다. 권태환은 법무팀과 인사팀에게 손짓했다. 박진석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맡아. 사내 보안팀이 아니라 외부로 펌의 보안 요원들을 불러서 철저히 격리해. 그의 모든 통신과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 인사본부장은 즉시 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내가 회복하는 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방을 나갔다. 박진석은 유령처럼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권태환과 유진 단둘만 남았다. 권태환은 지친 듯 다시 침대에 기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10억 달러. 아니, 이제 억만장자가 된 기분이 어떤가? 아니사?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진석 부회장이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은 내부에 더 깊은 공모자들이 있거나 혹은 권태환이 되물었다. 혹은 호라이즌 인더스트리 같은 외부의 적이 이미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권태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돈 때문에 흔들릴 여자가 아니었다. 좋아, 안이사. 자네의 첫 번째 임무다. 그 쥐새끼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단 3초 만에 억만장자가 된 천재소녀.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기술 업계를 뒤덮었다.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 내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유진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신데렐라의 대명사가 되거나 혹은 교활한 기회주의자의 상징이 되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그리고 암호화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다.
3급 데이터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이사, 그것도 회장 직속의 데이터 보안 총괄이라는 핵심 요직에 오른 것이다. 게다가 보상금은 10억 달러, 웬만한 중견 기업의 시가 총액과 맞먹는 돈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새 사무실 앞에 섰다. 최상층 권태환 회장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유리벽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있던 지하의 어두컴컴한 데이터 분석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화려한 전경에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독사의 둥지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는 회장실에서 직접 파견된 노련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다른 임원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혹은 계산적으로 정중했다. 박진석 부회장은 법무팀에 의해 격리 수용되었지만 그가 20년간 심어놓은 뿌리는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의 모든 부서에 깊숙이 밝혀 있었다. 오전 9시 유진은 첫 번째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데이터 보안 총괄이사로서의 첫 공식 행보였다. 회의실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이 회사의 기술 중추를 담당하는 상무급 이상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박진석의 사람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유진은 준비한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의 인터페이스에 연결했다. 오늘부로 데이터 보안 총괄 이사직을 맡게 된 안유진입니다. 제 첫 번째 임무는 어제 발생한 시냅스 프로토타입 공격의 전말을 파악하고 내부 공모자들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를 위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내부 서버로그 원본과 특히 박진석 전 부회장의 관리자급 서버 접근 기록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때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인 최민준 전무가 팔짱을 끼며 비스듬히 의자에 기댔다. 그는 박진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부회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는 경멸을 감추지 않는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안, 이사라고 불러야 하나? 환영 인사는 나중에 하지. 하지만 당신의 요청은 절차를 무시한 월권 행위요. 유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월권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회장님의 직속 명령을 이행 중입니다. 데이터 보안 총괄이사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최 전무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지. 그리고 총괄이사라는 직함은 어제 막 생긴 것 아닌가? 이사회의 공식 승인도 거치지 않은 임시 직함으로 회사의 1급 보안 서버에 접근하겠다? 3급 분석가가 쓰던 접근 레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모르나? 그의 말에 다른 임원 몇몇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박진석의 플랜 B였다. 권태환이 현장에 없는 틈을 타 유진을 권한 없는 침입자로 규정하고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 절차대로 하시지, 안이사. 공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청하고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오. 빨라야. 한 달은 걸릴 거요. 최민준이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되거나 오염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건 안이사의 추측일 뿐이지. 또 다른 임원, 법무팀 소속의 고 상무가 끼어들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외부의 시선에 더 신경 써야 하오. 하룻밤 만에 억만장자가 된 직원이 회사의 핵심 서버를 뒤지겠다고 한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내부 권력 다툼? 아니면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는 단어가 독침처럼 유진을 향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낙하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박진석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더 교활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유진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사실상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힌 신세였다. 그녀에게는 이사라는 직함과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필요로 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요청은 절차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가 되자 언론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재 소녀의 등장이라며 호의적이던 기사들이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단독 퀀텀 리프 10억 달러 보상, 자작극 의혹 제기돼 공격을 감지한 것도 해결한 것도 단 한 명,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다. 내부 관계자, 안유진 이사, 과거 박진석 부회장과 갈등, 사적 보복 가능성, 박진석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유진을 영웅에서 사건의 배후로 몰아가고 있었다. 유진이 영웅이 되기 위해 혹은 박진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교묘한 여론전이었다.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은 이제 그녀의 공로가 아닌 범행 동기로 둔갑하고 있었다. 유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너머의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권태환 회장이 그녀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박진석의 잔당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사태를 이용하려는 더 큰 세력에게 공식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좋아. 유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공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공식적으로 갈 수밖에. 그녀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 지하 데이터실에서 사용하던 보안되지 않은 구형 단말기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퀀텀 리프의 공식 시스템은 이미 적의 손아귀에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시스템 밖에서 싸워야 한다. 그녀에게는 막대한 자본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와 수년간 퀀텀 리프의 시스템을 분석하며 파악해둔 수많은 뒷문 백도로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처럼 박진석의 독재적인 경영 방식 아래에서 억울하게 밀려나거나 능력을 폄하당했던 숨겨진 천재들을 떠올렸다. 박진석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녀 역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최민준, 당신이 나를 막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싸울 이유와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준 거야. 유진의 손가락이 단말기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공식적으로는 퀀텀 리프를 퇴사했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코드명 고스트, 작전 개시, 둥지 청소가 필요하다. 보상은 충분히 지급하지. 독사의 둥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가 될 준비를 마친 안유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안유진은 그녀에게 배정된 화려한 이사 집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감시받는 유리 어항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 지휘 본부는 강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오피스텔 빌딩 20층 유령 회사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에 차려졌다. 그녀가 억만장자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안전가옥과 최고 수준의 보안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방 안에는 3명의 인물이 더 있었다. 그들은 퀀텀 리프의 공식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 코드명 고스트에 응답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박진석의 폭압적인 체제 하에서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던 업계의 전설적인 그림자들이었다. 첫 번째는 로키.
라는 닉네임을 쓰는 남자였다. 그는 퀀텀 리프의 네트워크 보안 팀장이었으나 2년 전 박진석이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마술사처럼 움직였다. 두 번째는 오라클이라 불리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의 재무 분석가였지만 박진석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RD,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강제로 조기 퇴직당한 법의학 회계 전문가였다. 그녀는 숫자 뒤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재능이 있었다. 유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적대적 인수를 위한 컨설턴트로 여러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00억 원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성금입니다. 성공 보수는 상상에 맡기죠. 로키가 휘파람을 불었다. 고스트, 파니크군. 그래서 우리가 사냥할 대상은 누군가? 박진석? 박진석은 시작일 뿐입니다. 유진이 404 비패킷의 원본 코드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발사된 총알입니다. 우리는 이 총알을 발사한 총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엔 그 총에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은 최민준 CTO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시망 밖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라클이 안경을 고쳤으며 코드를 노려보았다.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은 단순한 내부 소행이 아니야. 군사작전 수준의 정교함이야. 이런 일을 실행할 용병을 고용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오라클 당신이 필요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박진석이 공식적인 회사 자금을 썼을 리 없습니다. 그의 개인 비자금, 그리고 그가 경쟁사,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와 접촉하며 받았을지도 모르는 검은 돈을 추적해 주십시오. 오라클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간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바로 그 일이었다. 기꺼이 로키는 이미 404 비패킷의 발신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프록시 서버가 겹겹이. 이건 지옥이군. 러시아, 북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성망까지 경유했어. 최민준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정도 수준의 로그는 그도 제대로 분석 못했을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너무 자신만만했지. 유진은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자신만의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로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적 공식 일정, 사적인 만남, 심지어 그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자신의 예측, 분석 모델에 입력했다. 그녀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아닌 비논리적인 공백을 찾고 있었다. 박진석이 공식 일정에서 사라졌던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네트워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며칠 밤낮으로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 벌어졌다. 오라클이 먼저 침묵을 깼다. 찾았어. 스위스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거액의 자금이야. 수신자는 치메라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지갑이야. 공격 사흘 전 정확히 5천만 달러가 입금됐어. 동시에 로키가 소리쳤다. 키메라, 빌어먹을.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디지털 용병 집단이야. 기업 암살, 국가기관망 파괴.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놈들이지. 로키의 손가락이 더 빨리 움직였다. 그들이 사용한 프록시 서버 중 하나의 취약점을 찾았어. 젠장. 그들이 로그를 삭제하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유진의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퀀텀 리프 본사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팀이 사용 중인 우회 접속 경로를 감지한 것이다. 최민준 CTO였다. 그가 시스템 전체의 비상 삭제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박진석과 관련된
모든 서버의 로그가 실시간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 로키, 막아. 증거가 사라지고 있어. 유진이 외쳤다. 너무 늦었어, 고스트. 최민준이 관리자 권한으로 강제 삭제 중이야. 내 권한으로는 막을 수 없어. 로키가 절망적으로 키보드를 내리쳤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안 설정이 가장 강력한 권태환 회장과의 직통 라인을 연결했다. 회장의 병실 모니터에 유진의 아이디가 떠올랐다. 권태환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안이사, 무슨 일이지? 회장님, 지금 당장 제니시스, 백도어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최민준 CTO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권태환 회장만이 아는 퀀텀 리프 시스템 전체를 창조자, 크리에이터, 레벨에서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키였다. 권태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 개인 단말기에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켰다. 권한을 부여하지 5분 주겠네.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 유진의 모니터에 창조자 권한 승인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녀의 권한 레벨은 순식간에 최민준을 넘어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로키, 지금부터 내 명령을 따라. 오라클, 자금 흐름도 다시 추적해. 그녀는 최민준의 강제 삭제 명령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삭제가 진행 중이던 로그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안전가옥 서버로 미러링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를 삭제하려는 최민준의 시도 그 자체를 새로운 로그로 기록했다. 이제 최민준 역시 공범이라는 증거였다. 잡았다. 로키가 환호성을 질렀다. 최민준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어. 키메라 놈들이 박진석에게 보낸 최종 보고서 파일을 확보했어. 화면의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다. 그것은 충격적이었다. 1단계 목표 권태환 무력화 완료. 2단계 기술 시냅스 결함으로 위장. 3단계 의뢰인 박진석의 회사 안정화 장악 지원 비고 예상치 못한 변수 안유진 발생 제거 필요.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제거 대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박진석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유진을 노릴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권태환 회장에게 보고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오피스텔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리며 그녀의 임시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퀀텀 리프 내부망을 감시하던 요원이었다. 이사님, 방금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유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안건이지?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최민준 CTO와 박진석파 이사 전원이 권태환 회장 건강 악화 및 직무 수행 불능을 이유로 한 회장 해임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석이 감옥에 갇힌 채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들은 유진이 증거를 찾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태환을 몰아내고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정확히 1시간 뒤였다.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 타워 6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회사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권태환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들 맞은편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최민준 CTO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박진석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이 쿠데타의 실질적인 현장 지휘관이었다. 박진석파의 이사들이 최민준의 곁에 포진했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예감한 약탈자들처럼 보였다. 임시의장직을 맡은 박진석의 오랜 친구인 강영수 이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권태환 회장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해임 동의안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김 변호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의장, 이 소집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주치의의 공식 소견서 없이는. 최민준이 김 변호사의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끊었다. 김 변호사님, 우리는 지금 법률적 절차를 따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인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권 회장님의 건강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권태환의 뇌 스캔 이미지와 복잡한 의료 데이터가 떠올랐다. 물론 이 데이터는 박진석 측에 매수된 의료진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신경 인터페이스의 과부하 충격으로 인해 회장님은 현재 인지 능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저하가 의심됩니다. 이는 회사의 기밀 자료에 접근한 외부 의료 전문가의 비공식 소견입니다. 거짓말, 권태환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그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이 모습은 최민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최악의 그림이 되고 말았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 최전무, 최민준은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우리는 회장님이 조작된 정보에 얼마나 취약해지셨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문을 향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안유진 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유진은 이 회의의 참석 대상이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최민준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이겠지요. 회장님의 건강을 악화시킨 장본인,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내부의 적 말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 떠오른 것은 유진의 인사 파일과 그 옆에 나란히 배치된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의 로고였다. 여러분은 안유진이라는 하급 분석가가 어떻게 단 3초 만에 회장님을 구하고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최민준은 마치 한편의 연극을 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그녀가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바로 이 모든 공격을 설계한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권태환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근거 없는 모함이다. 당장 집어치워. 모함이라고 하셨습니까?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된 로그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공격 발생 3일 전 안유진의 개인 단말기에서 박진석 부회장님의 관리자 서버로 무단 접속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박 부회장님의 관리자 코드를 훔치려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유진의 고스트 팀이 추적을 위해 시도했던 접속 기록을 최민준이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여 공격 준비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중립 성향의 이사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권태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404 비패킷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어둔 공격 신호를 박진석 부회장님께 뒤집어 씌우기 위해 변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그 대가로 10억 달러를 챙긴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증거가 있나? 권태환의 곁을 지키던 한 충성파 이사가
소리쳤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최민주는 유진과 키메라 용병 집단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라며 또 다른 조작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것은 그녀가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의 자금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 키메라와 접촉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박진석 부회장님이야말로 이 모든 음모를 눈치채고 안유진을 막으려다 오히려 함정에 빠진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유진이 확보한 진짜 증거들을 최민준이 역으로 이용하여 유진을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유진이 키메라를 추적한 것을 키메라와 접촉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권태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진이 보내온 데이터를 보았기에 진실을 알았지만 이사회 멤버들은 아니었다. 그들 눈에는 최민준이 제시한 증거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였다.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이제 유진의 결백이 아닌 탐욕스러운 범죄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연설을 마무리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권태환 회장님은 이 교활한 스파이에게 완벽하게 속으셨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는 저 스파이의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혹은 경쟁사인 호라이즌의 통째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회장님을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안유진을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그녀에게 지급된 모든 자산을 동결시킨 후 사법 당국에 고발해야 합니다. 강영수 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민준 CTO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사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진석파 이사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했다. 중립파 이사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곧 동의였다. 권태환의 편에 서서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김 변호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권태환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강영수 의장이 테이블의 투표 버튼을 가리켰다. 더 이상 이견이 없다면 지금 즉시 권태환 회장 해임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붉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사들의 손이 천천히 투표 버튼으로 향했다. 최민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권태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 무력하게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입구로 동시에 향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린 그 자리에 안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사설 법무팀의 보안 요원 2명과 그녀가 새로 고용한 비서실장권 회장의 전직 비서, 이 태블릿을 든 채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제 지하 데이터실에서 끌려나가던 초라한 분석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10억 달러의 무게감과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의 무게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민준 CTO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되찾았다. 아, 안유진 이사,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다니 마침 잘 됐군. 우리가 당신의 해임안도 같이 처리하려던 참이었소. 그는 유진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테이블 상석 권태환 회장의 휠체어 옆에 섰다. 그녀는 쇠약해진 권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권 회장의 눈이 가늘게 뜨이며 희미한 신뢰의 빛이 스쳤다. 유진은 그제야 몸을 돌려 좌중을 압도하는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준 전무이사, 당신이 방금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아주 훌륭하게 조작되었군요. 최민준이 과장되게 웃었다. 조작? 저것은 시스템에 남은 명백한 사실이요. 당신이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의 스파이라는 사실 말이지. 이사, 여러분, 저 여자의 말에 로그 파일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당신이 방금 직접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박 부회장의 서버에 접속하려 한 기록을 공격 준비라고 왜곡했죠. 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키메라 용병 집단 접속 로그를 추적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 인터페이스에 연결했다. 최민준이 보안팀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막아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다. 하지만 보안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 뒤에 서 있는 권 회장의 직속 법무팀 요원들을 보고 망설였다. 유진은 최민준의 관리자 코드를 무시하고 제네시스 백도어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내 권한은 데이터 보안 총괄이사로서 회장님께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민준 전무, 당신의 권한은 지금 이 순간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스크린이 번쩍이며 최민준이 띄워놓은 조작된 증거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로그 파일이 아니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암호화된 메신저의 대화창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차갑게 설명했다. 이사 여러분. 조작된 과거의 기록 대신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최 전무, 당신은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회를 강행했죠. 왜일까요? 당신은 내가 이 증거를 물리적으로 가져와 발표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허니퍼티 프로토콜입니다. 유진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1시간 전 내가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내 팀은 구금된 박진석 부회장의 보안 서버에서 비상 탈출 신호가 발신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당신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도 박진석을 구하거나 혹은 그와 마지막 말을 맞추기 위해 초조하게 이 신호에 응답했죠. 스크린의 대화창이 실시간으로 해독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준의 개인 보안 채널이었다. 최민준, 박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사회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권태화는 끝났습니다. 알 수 없는 발신자, 최 전무, 자네인가? 최민준, 안유진 그 여자가 키메라 보고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수쳤습니다. 그녀를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투표만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최민주는 자신이 유진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다. 아니야, 저것도 조작이야. 당장 꺼. 조작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조소가 서렸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유진은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오라클이 추적한 자금 흐름도였다.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의 중심에는 호라이즌 인더스트리가 있었다. 그들의 자금이 스위스의 유령 회사를 거쳐 키메라 용병 집단에게 흘러 들어갔고 키메라의 계좌에서 다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이사 여러분, 여러분의 배당금 내역서를 확인해 보시죠. 유진이 말했다. 스크린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사들 중 몇몇의 이름과 그들에게 입금된 정확한 금액이 떠올랐다. 강영수 의장, 미화 500만 달러, 안건명, 이사회 소집 및 투표 동료, 고 상무법무팀, 미화 300만 달러, 안건명, 안유진 법적 고립 및 자산 동결 조치,
최민준 CTO, 미화 2천만 달러, 안건명, 1단계, 권태환 제거, 및 2단계, 안유진 제거, 실행.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임 동의안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치밀한 내부 쿠데타였던 것이다. 강영수 의장과 고상무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최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테이블을 뒤엎고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마녀 같은 년. 하지만 그가 유진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기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사설 요원들이 아니었다. 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뒤로 휠체어를 밀며 들어온 김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들어보였다. 최민준, 강영수, 고 상무의 사인, 업무상 배임, 살인 미수 공모, 그리고 외국 기업과 연계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와 반역자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최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권태환을 향해 악을 썼다. 권태환, 네가 이겼다고 생각 마. 호라이즌은 절대 멈추지 않아. 그의 비명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권태환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 안유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자네가 퀀텀 리프를 구했네. 다시 한번. 유진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는 완전히 재정비되었다. 박진석과 최민준을 비롯한 반역파 이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되었고 호라이즌 인더스트리와의 부정한 커넥션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쟁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권태환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데이터 보안 총괄 이사에서 혁신 전략 및 보안 최고 책임자 CISO Chief Innovation Officer로 승진한 안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의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 전략과 보안을 동시에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두 사람은 시냅스 프로젝트가 재개된 연구소의 관제실에 서 있었다. 유진의 감독하에 시냅스의 모든 코드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쓰였다. 그녀가 설계한 다중 계층 보안 시스템 켈베로스가 탑재된 새로운 프로토타입은 그 어떤 외부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완벽하군. 권태환이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미래야. 안전하고 강력한 미래. 유진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깜박이는 미세한 이상 신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부의 위협이 아니었다. 키메라나 호라이즌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 시도였다. 그 신호의 근원지는 알려진 그 어떤 네트워크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진석의 쿠데타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권태환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코드 스트림을 가리켰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